네, 토트넘이 홈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3분 굉장히 이른 시간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하프타임 교체 투입된 존슨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6분 존슨의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이어져 동점골을 기록했고 후반 41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존슨이 내준 패스를 역전골로 연결시키면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따내고 손흥민 선수의 역전골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여러 매체들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소식을 전했는데 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먼저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이 역전시켰다 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과연 그럼 누가 골을 넣었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손흥민 아니면 누구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의 역전골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알렸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구했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루턴 상대로 역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이해가 가는 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라고 합니다. 총 5골을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 4시즌 중 3시즌 동안 15골 이상을 기록하게 됐죠. 그러면서 옵타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에서는 해결사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출전 시간 88분이었습니다. 아마 A매치 기간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다음 경기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일찍 빼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오래 뛰는 상황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호이비에르 선수와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88분 동안 공격 포인트 한 골에 기록했고 이 골이 곧 결승골, 역전 결승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슈팅 시도가 적진 않았습니다. 슈팅 6차례를 시도했고 그중 2차례가 유효 슈팅에 연결됐습니다. 이 중에는 골대를 연속으로 맞춘 그런 아까운 아까운 슈팅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볼터치가 44회, 패스 성공률이 85%, 그리고 키패스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이 총 3차례 있어서 3번 시도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득점 시즌 15호 골이었습니다. 이 골이 의미가 또 있었던 게 토트넘 통산 득점 160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 159골, 지지난 경기였죠. 159번째 골을 넣으면서 클리프 존스와 공동 5위였는데 이제 클리프 존스를 제치고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해리 케인 280골이고요. 그 다음에 지미 그립스, 바비 스미스, 마틴 치버스가 연이어서 뒤를 이어 있고 손흥민 선수가 160골입니다. 아마 다음 시즌 정도 되면은 4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 평점 4군데 매체의 평점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90미니츠, 데일리 메일 4군데서 모두 평점 8점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평점을 받았습니다. 가장 평균 평점이 높았던 선수는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존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오른쪽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첫 번째 자책골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 골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있었고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에선 손흥민과 존슨에게 똑같은 점수를 줬고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을 존슨보다 더 높은 0.5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데일리 메일에선 손흥민 선수가 평점 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조금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비수마였습니다. 사실 하프타임 때 존슨이 들어가면서 쿨루셉스키가 빠졌었는데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평가가 대체로 안 좋았는데 비수마가 그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비수마도 후반 교체가 되긴 했는데 특히 90미닛에서 44점을 받으면서 평점 5.1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부터 보면 풋볼 런던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죠. 이게 풋볼 런던 매체대 최고점이었습니다. 평가는 전반 20분에 정말 운이 안 좋았다. 골키퍼를 제치고 타이트한 각도에서 때린 슛이 양쪽 골대에 맞았다. 이 장면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자 입장에서 골대 오른쪽 먼저 맞고 골 라인을 쭉 따라가서 반대편 맞고 빗나갔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토트넘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운이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뛰었고 계속 위협을 가했다. 교체되기 전 마지막 10분의 강력한 슛으로 결국 해냈고 주장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존슨입니다. 존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평가를 했어요.
하프타임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포스테코글루는 존슨에게 후반전 출전할 거라고 말했고 실제로 임팩트를 보여줬다. 투입 6분 만에 오른쪽으로 달려가 카보레, 상대 수비수죠. 카보레가 자기 골대로 차 넣도록 낮게 공을 보냈다. 비슷하게 위협적인 장면을 두 차례 만들었고 포로에게 슈팅 기회도 만들어줬다. 그 다음 카민스키에게 막혀 골라인을 따라간 슈팅이 있었다. 이 장면도 이제 존슨이나 손흥민 선수 둘 다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존슨이 패스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존슨이 골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존슨이 곧장 때린 슈팅이 골키퍼 맞고 골라인을 쭉 따라가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풋볼러는 평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mm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득점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르너의 크로스를 손흥민에게 툭 내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다른 장면은 자책골이라 실제 도움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한 게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낮은 점수 받은 선수를 살펴보면 메디슨이 5점을 받았습니다. 메디슨도 이날 크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면서 후반 이른 시간 교체가 됐죠. 공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파이덜서드 지역에서 능력과 임팩트를 주긴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쿨루세프스키가 풋볼 런던 최저점이었습니다. 4점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위치에서 형편없는 패스를 해 루턴이 이른 시간 득점을 기록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 루턴이 전반 3분 선제골로 이어간 장면의 시작점이 쿨루세프스키의 패스 미스였거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10분 뒤에 베르너에게 좋은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이 양쪽 포스트를 맞추는 장면에서도 패스를 전달했다. 하지만 다른 패스는 그렇지 않았고 후반전엔 나서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8점 받았습니다. 존슨이 9점으로 최고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 가는 점수였습니다. 토트넘이 당황스러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승부를 거두기 전까지 4분을 남겨놓은 시점 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양쪽 포스트를 맞춘 슈팅이 동점골이 되지 않은 건 정말 불운했다. 후반전엔 토마스 카민스키 골키퍼를 향한 유효 슈팅도 있었다. 이게 포로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곧장 슈팅으로 연결해서 유효 슈팅이 연결된 장면이었는데 아마 골이 들어갔으면은 VAR 판도고 해서 옵사이드 여부를 보긴 했을 것 같아요. 뭐 온사이드 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습니다. 존슨 선수가 최고점을 맞았는데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포로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동점골로 이어진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이제 선제골 장면이죠. 그 다음 잽산 터치로 손흥민의 결승골을 만들어줬다. 결승골 장면에서 이제 베르너의 크로스를 존슨이 살짝 뒤로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도우티가 걷어내 득점이 되지 않은 슈팅 장면은 불운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총 3명이었는데 비수마가 5점, 메디슨이 5점, 쿨루셉스키가 5점 각각 이렇게 받았습니다. 먼저 비수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평균 편정도 저희가 살펴본 4개의 매체의 평균 편정도 최하점이었죠. 루턴의 선제골 상황에서 안드로스 타운젠드를 향한 빗나간 태클 시도가 있었다. 이 장면이 이제 선제골로 연결된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쿨루셉스키의 패스 미스로 비롯 이제 발단이 돼서 루턴이 공격을 시도했고 타운젠드, 토트넘 대선배죠. 타운젠드가 오른쪽으로 돌파하는 상황에서 비수마가 한 번 이제 태클 시도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타운젠드가 이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했고 모두가 놀라게 오른발 크로스를 올려서 득점의 기점 역할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고전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메디슨의 경우에는 토트넘이 루턴을 뚫어내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대1 상황에서 교체됐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쿨루셉스키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형편없는 컷백 패스가 루턴의 골로 연결됐다. 다만 베르너와 손흥민에게 전반전 토트넘 유일한 기회였던 장면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프타임에 브레넌 존스가 교체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90미닛 평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8점을 받았습니다. 막바지까지 평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고 뛰면서 전방에서 훌륭하게 이끌었다. 팀을 이끌었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정말 열심히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존슨이 9점을 받았죠. 뭐 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경기를 바꿔놓았다. 용감하게 두 골을 기여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7점을 받았는데 7점 자체가 뭐 되게 인상적인 점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평가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베르너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이게 풀 베르너 익스피리언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베르너가 이제 하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겠죠. 좋은 득점 기회를 놓친 장면이 있었고 이게 초반에 이제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우도기에게 공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슈팅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2번 연속 상대 수비를 속이는 장면 이후에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게 아깝게 베르너답게
득점이 연결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자책골을 이끌어냈고 결승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뭐 결정력 좀 떨어지는 거 빼고는 뭐 두루 득점에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쿨루셉스키는 6점을 받았습니다. 앞선 평가에서 거의 최저점을 가까이 받았는데 90미닛은 6점으로 평균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뭐 평가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프타임 교체되기에 앞서 전반전 절묘한 패스로 루턴이 앞서갈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 손흥민에게 더 나은 패스를 줬다면 토트넘은 그런 식으로 선제골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평가는 굉장히 냉정한데 이 평가에 비해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6점이면. 그리고 비수마가 여기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4점. 타운젠드를 너무 자유롭게 나눈 것이 선제골로 이어졌다. 그 이후 그의 뭐 바이브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원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데일리메일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메일에선 손흥민 선수가 8점, 존슨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놀랍게도 공이 골라인을 따라 굴러가 양쪽 포스트에 맞으면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 모든 평가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러나 후반에 승리를 따냈는데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이 조금 꺼림칙한데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설 수 있다면 측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게 전방 공격수로서 활약이 마음에 안 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제 포지션 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개인적으로 좀 사족 같은 이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7.5점을 받은 포로였는데요. 사실 포로가 다른 평가에서는 뭐 나쁜 평가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두 번째로 높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포로가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포로가 실제로 이날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 존슨이 오른쪽에 투입이 된 다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데일리메일의 평가도 같았습니다.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선수였다.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인생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의 부상 복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확실히 시즌 첫 골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베르너도 7점을 받았는데 여기도 앞서 이제 풀 베르너 익스피리언스 같은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만드는데 항상 문제가 있지만 이게 뭐 베르너 모두가 아는 베르너의 단점이죠. 하지만 활동량이나 창의성은 괜찮았다. 뭐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장면은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토트넘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지만 여름에 계속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앞으로 완전 이적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평가를 한 줄 더 덧붙였습니다. 메디슨이 6점으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A매치 기간에 출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찍 빠진 것이 놀라웠다.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 가서 많은 시간 소화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조금 일찍 교체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능한 한 공을 잡기에 노력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사실 메디슨이 시즌 초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줄 때 토트넘이 엄청나게 승승장구할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하면 부상 이후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죠. 뭐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잉글랜드가 올 여름에 유로 대회를 참가하는데 거기에서 스쿼드에 들기 위해선 유로 명단에 들고 또 경기에 또 나가기 위해선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따로 교체 선수에 대해서 세부 평가가 없어서 존슨에 대한 평가는 없었는데 존슨은 뭐 7.5점, 포로와 동일하게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었죠. 네, 평점은 여기까지고 손흥민 선수가 A매치 휴식기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A매치까지 포함하면 3경기 연속골이고 그 직전 A매치 직전에 풀럼전 골을 기록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전에 또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게 있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넣은 셈이 됐는데 이번 활약을 토대로 다음 경기에서도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